서브 노트는 직접 만드신 거죠?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에 공부에 어떤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목별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주제 학습편으로 넘어갈게요. 서브 노트를 만들었는지가 있어요. 서브 노트는 직접 만드신 거죠? 실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로만 항상 이렇게 펼쳐서 보기에는 너무 번거롭기도 해서 교동평가사님 그 교재 중에 천점 교재에 목차집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차집이 굉장히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무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논점들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는 목차집 하나만 보면 다 논점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게 여기에다가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호평가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지호평가사님 이론 기본서가 좋은 게 굉장히 두께가 얇아서 계속 빠르게 회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론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론은 만들지 않았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도 행정법이랑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개발법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 기본서를 빠르게 회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나중에 보기에도 좋고 정리하기에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공부 시간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합격자분의 서브를 제가 그거를 제본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좀 채워 넣거나 아니면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펜으로 색칠을 해서, 이게 제 서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게 이 논점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보완하는데도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에 공부에 어떤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객관식은 내가 모르는 파트가 나오더라도 그 5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기 때문에 좀 버리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파트도 아예 버리면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2차 시험은 굉장히 범위가 확실히 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합격 수기에서 봤던 내용이기도 해요. 마지막에는 틀렸던 문제만 이제 다시 풀었다 그렇게 들었는데, 문제집을 다시 풀 때 저는 그 항상 번호 옆에 제가 틀렸던 횟수를 체크를 해두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2번, 3번 이 정도 틀렸던 문제만 빠르게 받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 위주로 많이 반복을 하고 부수적인 쟁점은 마지막에 좀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서울법학원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질문이 생기면 거기에 이렇게 게시글로 질문을 올릴 수 있는데 보통 다 하루 안에 다 답글을 달아주세요. 질문을 일단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에 좀 간단한 과목별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1차가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지 저는 다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과락인 40점을 넘기면 되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평균 한 65점에서 7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 회계랑 경제 같은 두 과목이 합격을 좌우하는 두 과목인데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그 두 과목은 꼭 공부를 했고, 나머지 3과목은 다 암기 과목이라서 한 2달 전 이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제일 좋은 게 그냥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바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무 같은 경우에는 논점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중요한 논점은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목차가 바로 다 떠올라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좀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고, 부수적인 쟁점들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진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 문제를 손으로 직접 풀진 않고 저는 목차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처음에 보고 내가 목차를 먼저 써본 다음에 그 예시 답안과 그 비교를 해봐서 아 내가 이 목차를 빠뜨렸구나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목차를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 뭔가 감을 키웠던 것 같고,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때 전체 내용을 다룰 때 진짜 꼼꼼하게 이해를 해서 해당 내용을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보게 되면 아 이거였지 하고 이렇게 빠르게 다시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이해를 한 상태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막바지에만 중요 쟁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과나 공대 쪽이어서 과목 자체가 생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학이나 회계 같은 경우는 그 몰아서 하는 것보다 좀 꾸준히 하루에 한 문제라도 계속 푸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학원 커리큘럼이 보통 회계랑 경제는 일찍 시작해서 거의 다른 과목이랑 같이 끝나요. 그래서 계속 쭉 잡고 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잡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3과목은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회계 경제는 계속 좀 오랫동안 잡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생들은 확실히 되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안 되는 건 우선 생각은 분명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를 좀 다른 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